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영남과 호남, 충청 전역에 산불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됐고 수도권과 강원, 제주엔 경계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에 산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 경남 산청 진화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이민영 기자, 지금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불 현장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32대의 산불 진화 헬기와 2,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바람도 잦아들면서 25%까지 떨어졌던 진화율은 70%까지 다시 높아졌습니다.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1,379헥타르로 늘었고 불 길이도 45km로 확대됐습니다. 불길이 민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산청군 중태마을처럼 마을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계속된 산불에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창녕군에서 파견된 산불 진화대원 2명이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됐던 창녕군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1명도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진화 작업을 하던 창녕군 파견 진화대원과 주민 등 6명도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589명은 13곳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구곡산은 지리산 천왕봉과 9km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산 반달 가슴공과 왕벚나무, 향나무 같은 천연기념물 서식지인데 이번 산불로 생태계 파괴도 우려됩니다. 산불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목장에서 주민이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발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가 진 뒤 헬기 투입이 중단되면서 산불이 다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진화대원과 이동식 장비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진화대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바람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당국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불을 끄다 목숨을 잃은 4명은 모두 경남 창녕군 소속이었는데요. 인근 지역인 산청의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 화를 당했습니다. 화재 당시 불길은 불과 10분 만에 고개 2개를 타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의 산세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대원들에게 사전 교육과 지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곡산 자락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조금 뒤 산불 진화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원들 같다, 대원들. 그런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 너무 많이 부네. 이거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저 사람 있던데, 좀 있잖아. 사람 있었다고요? 사람이 뒤들 같은데, 집으로. 바람이 거세질수록 불길은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길은 단 10분 만에 고개 2개를 넘고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산불 진화대 8명과 이들을 인솔하던 30대 공무원 등 9명이 고립됐습니다. 당시 사고 발생 보고서에는 오후 1시 43분쯤 역풍이 발생해 본부에서 철수를 요청했고 5분 뒤엔 해당 팀도 긴급 상황을 요청했다고 적혔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등 4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반경 한 100m 정도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불이 나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숨진 희생자들은 모두 창녕군 소속. 산청 산불이 커지자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근 시군에 다 오래 있기 때문에 인솔도 있고 가면은 대충 구두로 들었을 때 진화 방아선 구축하는 이런 내용도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훈련이나 특수 장비가 부족한 공무원 투입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산불인데 이게 올라가서 끌 수가 없어요. 진화에 투입되어도 장비라가 딸랑 방염 잠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낯선 산세나 지형지물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고립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이 불길이 어떻게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경찰은 숨진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 교육과 지시사항이 적절했는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은 모든 게 불길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길에 급히 몸만 피했다 하루 만에 돌아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산불 속에 동네 전체가 폐허로 변한 경남 산청의 한 마을을 부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주택들이 검은 연기에 휩싸입니다. 검붉은 불길이 치솟더니 화염을 견디지 못한 집은 굉음과 함께 그대로 무너집니다. 내려앉는다 집이. 마을까지 내려온 불길을 막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바람을 탄 산불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물 1시간째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그 지하수 호수 가지고 물 주위에 물을 한 3시간 뿌렸나. 그래 공무원이 내려가야 된다고 집에 데리러 왔더라고. 마을은 산불 발화 지점에서 동쪽으로 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서풍이 불면서 화마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왔지. 그래 약하고 뭐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두근두근하지 아직까지. 놀란 가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찾은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였던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건물입니다. 당초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벽면은 무너지고 지붕은 내려앉았습니다. 잔해 곳곳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쓸만한 물건은 거의 남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탄 걸 보고는 뭐 기도 안 차지 말할 것도 없는 건데 그럼 이거 싹 다 탔다 이거. 60여 가구, 120여 명의 중태마을 주민들은 모두 대피소로 피했고 13채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집은 다 답이 없는 기라. 기가 차지. 지금은 내 지갑 주민등록 든 거, 운전면허증 든 것도 나는 집까지 택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아직 큰 불길이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마을에 이어 산림이나 농경지 같은 삶의 터전을 또 잃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제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32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의성 일부 지역의 송전선로가 산불로 운영 정지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이 지역에 강풍이 예보돼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의성 산불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철 기자, 지금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의성 산불지휘본부입니다. 낮 동안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들은 해가 지면서 조금 전 모두 복귀했습니다. 오늘 헬기 48대가 투입되며 산불을 절반 넘게 진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바람이 초속 1m대로 잦아든 것도 진화에 유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30km가 넘는 구간에서 산불이 진행 중이고 산불 영향 구역도 4,600헥타르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6,000개가 넘는 면적인데 최근 30년간 경북 내륙에서 발생한 산불 중 최대 피해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산림청은 의성 산불 구간에 있는 송전선로를 운영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산불 현장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3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1,500여 명의 의성군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가 700여 명만 귀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의성과 인접한 안동에서도 50여 명이 체육관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성 산불은 어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25km를 동진하며 주택과 창고 등 건물 90여 채를 태우고 한때 안동과 청송 지역까지 위협했는데요. 내일 오후에도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되면서 이곳 산불 진화 현장에서 내일 오전까지 주불을 잡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만약 주불이 또다시 강풍을 타고 번지면 산불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서의성 나들목에서 안동 분기점까지 21km 양방향 통행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차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이렇게 의성을 뒤덮은 산불에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농민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밭과 농기계가 타버려 그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숲 아래 사찰 쪽으로 거세게 내려옵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울람사. 자욱한 연기에 갇히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불기둥에 포위돼 버립니다. 승려와 신도들이 목조 아미타 열애자상과 현판 등 주요 문화유산을 인근 박물관으로 옮겼지만 울람사 건물 6채는 끝내 화마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천년고찰의 대웅전 역할을 하던 보강전과 인근 사찰 건물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찰인 옥년사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불상과 탱화 등 문화재를 대피시킨 상황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사찰이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불의로 전소가 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녹아내린 플라스틱 박스가 300톤 넘는 사과와 검게의 뒤엉켜부터 언덕을 이룹니다. 대형 과일 창고부터 준공 날짜를 코앞에 받아둔 새 건물까지 모조리 불탔습니다. 이쪽 막 불나고 저쪽 불나고 하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이제 불 치고 들어오면서 저희 공장으로 이제 옮겨 붙은 거죠. 준공이 안 나서 화재보험도 지금 현재 못 든 상태다 보니까 갑갑한 심정입니다. 농가 창고도 경운기며 농약 살포기 하나 남기지 않고 불 속에 녹아버렸습니다. 잔불이 나무가 이게 또 막 타가지고 바람이 하필 또 이쪽으로 확 닿아버리는 게라. 여기는 뭐 펑펑 소리 나고 농사지는 장비가 다 전부 절단 나쁘니까 이 농사를 어찌 놓고.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겨우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마을에 지금 위에서 또 불이 떠나내려온대요. 동네가 그작저였긴 해.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안정이 될 수가 없지. 의성에서만 주택, 공장 등 74채가 전소된 가운데 과수나무 등 농작물 피해는 아직 집계를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산에서도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큰 불이 잡히는 듯 했지만 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불이 번졌는데요. 주민 860여 명이 불을 피해 한때 인근 지역으로 대피했습니다. 울산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용주 기자, 지금도 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까? 네,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입니다. 어제 낮부터 30시간 동안 불길을 잡는 작업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들이 철수해 진화의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울산 산불은 오늘 오전만 해도 산불 화선 12km 구간 가운데 1.5km를 제외하고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산불 진화율도 70%까지 오르며 낮 동안 큰 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잦아들었던 바람이 오후 들어 강해지면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불 화선은 2배가 넘는 4.1km로 늘어났고 산불 영향 구역도 190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한쪽에서 헬기가 산불을 끄면 다른 쪽에서 그만큼 불이 번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산불 구역 한복판에 우뚝 선 대형 송전탑이 헬기 운항에 영향을 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산불이 다시 확산되며 주민 대피 명령도 추가로 내려져 860여 명의 주민이 한때 인근 다른 지역의 40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문제는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울산시와 소방당국은 밤사이 진화 인원 10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다시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은 농막 용접 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영남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충북 옥천 등 오늘 하루만 13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고 지금도 6곳에서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 위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헬기는 쉴 새 없이 소방수를 실어 나릅니다. 오늘 낮 12시쯤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는 차에서도 산림청 헬기에서도 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바람은 많이 안 부는데 이게 연기가 많다 보니까 헬기가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불길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청과 맞닿은 경남 함양에서도 산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전신주 바로 앞까지 번져온 불 위로 헬기가 소방수를 뿌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울산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에선 도로 바로 옆까지 다가온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사흘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국에선 13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옥천과 함양 외에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경북,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12건은 진화가 완료됐지만 산불 2단계가 발령된 옥천을 포함해 사흘째 진화 작업이 한창인 산청 등 6곳에선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호남권과 영남권, 충청권까지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에 경계 단계를 내렸습니다. 울산과 경북, 경남 세 지역에는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히 피해가 집중된 산청군을 오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잡기 위한 필사의 노력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어젯밤 건조한 데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 낯설고 험난한 산길을 헤치며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비탈을 따라 치솟은 불. 연신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줄기가 조각나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조심! 불길과 연기 속에서 어둠을 헤치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소방호스를 들고 발을 내딛습니다. 가파른 산비탈도 타고 올라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어제 오전 산불이 시작된 경북 의성에선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마을에서 올려다본 능선 위론, 산 전체가 불타는 듯 화염에 휩싸였고 산비탈에도 불길이 일렁입니다. 거대한 불길이 산 곳곳에서 치솟으며 밤하늘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마을까지 덮칠 듯한 기세로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의 밤샘 사투는 경남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진 경남 산청. 소방대원들이 헬멧에 달린 등에 의지해 손으로 나뭇가지를 헤치며 기어가다시피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경남 김해에선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기다란 띠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울산 울주. 도로 바로 옆까지 내려온 불길이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릅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산자락을 뒤덮고 있는 연기. 도로 옆으로도 하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오후에는 큰 불 잡는 걸 목표로 했지만 강한 바람에 오히려 산불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소방 근처로, 소방차 근처로 해서 우리 인력을 투입할 겁니다. 잠불을 막을 것이고 마을을 불이 날아오는 것도 막을 것이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의성에 2,300여 명, 경남 산청에 2,400여 명, 울산 울주에 3,900여 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에 소방대원들의 사투는 오늘 밤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산불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건 매년 봄마다 한반도에 더운 바람을 끌고 오는 이른바 남고 북저형 기압이 형성된 탓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며 대기와 초목이 건조해지고 가뭄이 잦아지는 것도 대형 산불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처음 번진 이번 산불은 예초기에서 튄 불씨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도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 산불이 났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처럼 제각각이지만 이번 산불이 진화 작업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번진 건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남쪽 고기압,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북쪽 고기압이 맞물려 따뜻한 남서풍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른바 남고 북저형 기압입니다.
남서풍은 특히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올 때 더 뜨거워지는데 이 때문에 동해안 지역이 더욱 메마르고 더워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건조해 불이 나기 쉬운데 기압차로 인해 부는 바람도 거셉니다. 초속 15m 이상 사람이 걷기 힘들 정도의 바람이 불씨를 옮기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기후 변화도 잦아지고 커지는 산불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무나 풀이 건조해져 불이 붙기 쉬워지고 한 번 붙으면 그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또 남부 지역의 겨울철 적설량이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겨울 적설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봄에 이제 수분의 정도, 이 습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도 이제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산불 발생이 적어 낙엽이 많이 쌓였고 그만큼 진화 작업이 어렵습니다. 낙엽층이 10cm에서 40cm까지 쌓여 있는 숲들이 많고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물을 뿌리면 그 표면에 불은 꺼지지만 낙엽층 깊숙한 곳에는 불씨가 남아 있다가 재발화가 되는. 이렇게 기후와 기상 등 예년과 다른 조건이 겹쳐지면서 산불 예측이 어려워진 것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강릉과 울진, 2019년 속초 등 주로 강원 지역에 빈번했던 대형 산불이 이번엔 경남 지역까지 덮쳤습니다. 울산과 경남 산청, 김해, 경북 의성 등 대형 화재가 서너 곳에서 동시 확산하면서 소방력이 분산돼 진압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경남과 경북, 울산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이 오늘도 계속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팀의 변윤재 기자와 함께 MBC에 들어온 시청자 제보 영상들 보면서 현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변 기자, 다양한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직후부터 MBC의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들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의 규모가 컸던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의 제보가 집중됐습니다. 하나씩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약 60km 떨어진 하동군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화산이 분출되는 것처럼 많은 양의 잿빛 연기가 치솟고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빨간 화염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방 헬기들도 이 지역까지 접근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됐는데요. 영상으로도 불이 굉장히 빠르게 번지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이 직접 제공한 영상입니다. 야간 진화 작업이 담긴 모습인데요. 빨간색 옷차림의 진화대원들이 이렇게 산으로 직접 들어가 물을 뿌려야 하고요. 풀더미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 시간대에 진화 작업이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대원들이 호수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물을 분사를 해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대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유의가 필요한 대목이겠습니다. 예, 경북 의성군의 점곡면 모습입니다. 붉은 화염이 아예 산자락을 뒤덮은 채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숲에 마치 용암을 부은 것처럼 온통 시뻘건 모습입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불이 붙은 산 바로 아래가 논밭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마을 인근으로 보여지네요. 예, 오늘 낮 시간대 들어 진화율이 50%대에 넘어선 의성군 안평면 모습인데요. 온통 이렇게 잿빛으로 마을이 타버렸습니다. 예. 예, 숲에 있는 나무들 위에 이렇게 잿가루가 내려앉은 것처럼 민가며 그리고 할 거 없이 모두 타버렸군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울산시 울주군에선 산불이 이렇게 도로 옆으로 번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듯이 연기가 도로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요. 예, 앞에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고속도로와 국도인 만큼 자칫 추돌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겠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산불 3단계를 이곳에 발령해 울주군에 대한 대비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논이며 밭이며 산림들, 집이며 맞습니다. 이 검게 타버린 모습들 보니까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도 되는데요. 이 산불이 또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앞으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나요? 예, 정부는 방금 전인 저녁 6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중대본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 최 대행은 재난 사태를 선포했던 3개 시도에 대해 특별 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산불의 여파가 크다는 겁니다. 예.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경북 의성의 진화율은 59%, 울산, 울주는 70%의 진화율을 보인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산불로 전국 산림 6,300여 헥타르, 주택 39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 대피 주민들도 발생했는데요. 약 1,5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산불 대응 중대본을 가동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얼른 불길이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팀 변윤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국의 산불 상황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탄핵 심판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오늘이 100일째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우선 주목되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부분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들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다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지가 파면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서도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건 위헌 논란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내란 공모 의혹입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냐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재가 이 쟁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이 맞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 재판관 불임명, 내란 공모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그럼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환 교수와 함께 탄핵 심판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근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는 박근혜 91이라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 간과하신 게 그때는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그다음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까지 굵직한 탄핵 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약간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만약에 5대3으로 갈리고 있다면 그러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5대3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명이 합류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한 명의 합류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5대3 기각을 내린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용된 걸 기각된 걸로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런 무리한 결정을 헌재가 내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헌재는 기다리겠죠. 임명을.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심리를 해서 결론을 5대3이 아닌 뭐 6대2나 아니면 뭐 4대4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은 뭐 극히 적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되게 복잡한 이유라기보다는 단지 탄핵 심판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까지 한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지금 이제 뒤흔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일 그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만약에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 탄핵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아침에 그 한덕수 탄핵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도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탄핵에서 이것이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그 조건에 대해서 그 마은혁 재판관하고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다만 하나가 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 위반은 맞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대한 위반인데요. 만약 그걸 했다면 지금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특별검사가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일으킨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임명 문제까지 해서. 근데 이제 결국 남는 건 이겁니다. 위반은 확실한데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공격해서 정지시키려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 지나니까 괜찮네. 그러면 사실 헌재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뭐 물러보겠죠. 사실은 이렇게 기각되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셔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계속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을 내가 임명 안 해도 탄핵당하지 않네. 뭐 1명 조금 미룰 수 있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인증하는 꼴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지자체에 가용자산을 총동원하라는 메시지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방 이후 보름 만에 낸 첫 공개 메시지였는데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야권에선 내란으로 고초를 겪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반성문부터 쓰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석방 직후 국민에 대한 사과 대신 지지자들에 대해서만 감사 입장을 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름 만에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총동원을 지시하는 듯한 표현을 썼는데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거나 이를 약속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극렬 지지층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복을 약속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개별 의원들은 공공연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산불 피해자 위로의 글이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면서 자신의 중대 범죄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의 글을 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난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을 두둔하며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설치해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 선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입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달이면 족할 것이라던 선고가 100일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 대통령부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공판엔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출석하는데요. 매주 한 번씩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내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입니다. 오늘까지도 규제 직전 막판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등 현장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2만 3천여 세대가 밀집된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서울시 공무원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갭 투자가 막히기 전 마포에서 집을 팔고 넘어오고 이거는 갭 투자건이에요. 이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한다고 파셔서 84제곱미터 기준 30억 정도 하던 아파트를 27억대로 낮춰 급매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 상황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점검 결과 불법 증여나 불법 대출 등으로 서둘러 집을 산 경우도 17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달하는데 상승장에서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세대수가 적어 상승 여력이 높지 않은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주택 담보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갭 투자가 가능하게 했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까지 제한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의 충격요법으로 할 수 있는 건 기존 상승폭을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하락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만 더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과대 학생들이 복귀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상당수가 돌아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일부 학생을 고대 의대의 온라인 대화방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고려대 의대생들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 사진입니다. 어제 한 학생이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 학교 일을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참 답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다른 학번 학생들 사이에서 인증 릴레이가 있었다고 알린 뒤 미등록했다고 말이라도 함께하면 모두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글이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인 글 작성자가 복학을 방해하기 위해 다른 의대생들을 압박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고려대는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한 뒤 그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오는 수요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상당수가 복귀를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학생단체 측이
복학 방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대생은 MBC에 등록금 납부 시한이 지난 뒤에야 해당 글이 올라왔다면서 이미 등록이 끝난 건데 복귀를 방해했다는 교육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집계를 해보니 80% 이상 미등록한 걸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복학생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일부 의대에선 절반 이상이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복귀 학생의 경우 학교 측이 재적 등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KTX 충주역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기차를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3월 한 달 내내 충주역을 오가는 열차의 휠체어 좌석이 전부 매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좌석표가 모두 팔린 게 아니고 역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코레일이 휠체어 좌석 예매를 아예 막아놓은 겁니다.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 이정아 씨는 지난 주말 코레일 앱을 통해 충주역에서 출발하는 KTX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했지만 표를 살 수 없었습니다. 일반석과 달리 유독 휠체어석만 3월 내내 매진 상태였습니다. 현장 예매라도 할까 해서 직접 역에 찾아가 봤더니 코레일 측의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역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어서 공사 기간 동안 휠체어 좌석표 구매를 아예 막아놨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다 매진이지 해가지고 다 해보고 나서 또 하루 지나고 또 했어요. 근데 또 매진이 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달간을 막아놓은 게 그때 알았거든요. 충주역 매표소에서 열차 승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공사 중이어서 이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계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안내도 없이 장애인 승객 예매만 막아놓은 거냐고 따지자 코레일 측은 매진 상태 표시 자체가 안내라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꼭 열차를 타야 하면 일반석을 타든지 11km 떨어진 다른 역으로 가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인으로 되는 게 이제 그게 사전에 안내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꼭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면 일반 좌석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역 뒤편 출입구를 열어주면 휠체어 장애인이 얼마든지 승강장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열차를 이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표 구매부터 막은 겁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경기도 수인 분당선 야탐역 엘리베이터 공사 때도 2달 넘게 휠체어 이용 고객은 다른 역을 이용하라는 안내문만 붙여놓고 말았습니다. 코레일 측은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면서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엘리베이터 공사를 곧바로 마무리해 휠체어석 이용 제한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우리 기업들 역시 후폭풍을 피하긴 어렵게 됐는데요. 부과된 관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고 최근 고환율까지 겹치며 수출 중소기업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 넘게 알루미늄 주방용품 한 우물만 판 대구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수출이 끊기고 일제강제징용과 위안부 판결 이후 일본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내수 외에는 주로 미국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바꾸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회사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2월 달에 출하한 컨테이너가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얘네들이 도착을 하면서 바로 관세 적용을 받을 것이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가격의 25%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사실상 판매 가격으로는 그 이상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관세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이런 너네 나라의 이런 관세 문제로 인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값도 크게 오른 상황.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2만 2천 개 중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기업이 1,800여 개에 이릅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우리를 어떻게 보면 협상의 대상으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게 정부, 국회, 민간
이게 하나로 합쳐가지고 원텀 협의체가 돼야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앞세 나가고 그다음에 기업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 수출이 최대 1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정부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되 당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화재 현장들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흘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민영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연결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성 산불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철 기자, 연결돼 있나요? 자, 내일 의성에 강풍이 예보되기도 했는데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의성 산불 지휘본부입니다. 낮 동안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들은 해가 지면서 조금 전 모두 복귀했습니다. 오늘 헬기 48대가 투입되며 산불을 절반 넘게 진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바람이 초속 1m대로 잦아든 것도 진화에 유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30km가 넘는 구간에서 산불이 진행 중이고 산불 영향 구역도 4,600헥타르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6,000개가 넘는 면적인데 최근 30년간 경북 내륙에서 발생한 산불 중 최대 피해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산림청은 의성 산불 구간에 있는 송전선로를 운영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산불 현장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3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1,500여 명의 의성군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가 700여 명만 귀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의성과 인접한 안동에서도 50여 명이 체육관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성 산불은 어제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25km를 동진하며 주택과 창고 등 건물 90여 채를 태우고 한때 안동과 청송 지역까지 위협했는데요. 내일 오후에도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되면서 이곳 산불 진화 현장에서 내일 오전까지 주불을 잡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만약 주불이 또다시 강풍을 타고 번지면 산불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성묘객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서의성 나들목에서 안동 분기점까지 21km 양방향 통행은 오늘 오후부터 다시 차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진화 현장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조금 전에 LTE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열차는 오전 8시쯤 신도림역에서 출고하던 중 선로의 끝을 알려주는 장치인 차마기와 부딪히면서 선로에서 벗어났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입구역 구간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은 8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빨갱이 몰이로 수만 명이 학살된 비극인 제주 4.3 사건을 통해 혐오와 결합한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되짚어봅니다. 또 12.3 계엄 이후 고개를 들고 있는 혐중 정서를 틈타 다시 혐오를 이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치 권력을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개막 2연전 전 경기가 사상 최초로 모두 매진됐습니다. 전국 5개 구장에는 이틀간 역대 최다인 21만 9,900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흥행 열기가 올해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개막 2연전 전국 5개 구장에서 역대 최다인 21만 9,900명이 몰렸고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전 경기가 매진됐습니다.
팬들의 응원 열기가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군 가운데 KT와 한화가 맞붙은 수원에선 극적인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한화가 3대4로 뒤진 8회 말 신인 정우주가 최고 시속 155km짜리 빠른 공을 뽐내며 강렬한 데뷔전을 치르자 노시환이 9회 초 KT 마무리 박영현의 변화구를 받아쳐 동점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4대4의 팽팽한 균형은 정규 이닝 동안 깨지지 않았고 연장 승부에선 11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배정대가 올 시즌 전체 1호이자 개인 통산 8번째 끝내기 안타를 쳐 KT에 짜릿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제발 가볍게 치자 약간 그랬는데 가볍게 치는 게 가장 잘 된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제 믿고 써주셔서 안타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실에서는 LG가 이틀 연속 롯데에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타선에선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문보경을 포함해 5명이 대포를 가동하면서 10점을 뽑아냈고 선발 등판한 손주영은 7이닝 동안 안타를 단 1개만 내주는 완벽한 투구로 롯데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NC는 기아를 상대로 개막전 패배를 서력했고 이호준 감독은 데뷔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곽지훈입니다. 프로농구에선 정관장이 4연승을 거둬 공동 6위에 복귀했습니다. 공격에선 1득점에 그쳤던 변준형 선수가 막판 결정적인 블록슛을 성공시켰습니다. 현대모비스를 홈으로 불러들인 정관장. 2쿼터 한때 17점까지 앞서면서 전반을 여유 있게 마쳤는데요. 3쿼터부터 서명진의 석점포와 프림의 골밑 공격을 앞세운 현대모비스 반격에 분위기를 내줬습니다. 그래도 86대 84로 앞선 경기 종료 5초 전 변준영이 자기보다 20cm 큰 프림의 골밑 돌파를 막아내서 승리를 지켰습니다. 처음엔 파울이 불렸지만 비디오 판독을 거쳐 정상적인 플레이로 정정됐고요. 경기 내내 슈팅 난조에 시달려 1득점에 그쳤던 변준영은 엄청난 블록슛을 성공시켜 오히려 수비에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4연승을 달린 정관장은 공동 6위에 복귀해 6강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살렸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첼시에서 활약했던 레전드들이 자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과연 누가 왕년의 실력을 가장 잘 뽐냈을까요? 해외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왕년의 스타들이 총출동한 리버풀과 첼시의 자선 경기. 제라드는 아직 킥이 날카로워요. 여기에 감각적인 뒤꿈치 패스까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뻔도 했는데 슈팅이 골문 앞에 있던 동료를 맞고 맙니다. 아니 이건 미리 비켜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리버풀에는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2m의 장신 공격수 크라우치. 큰 키를 활용한 헤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트레이드마크였던 로봇춤 세리머니. 특유의 어색한 몸놀림은 현역 시절과 똑같네요. 크라우치는 이후 오른발로 추가골까지 터뜨렸고요. 2골을 몰아친 크라우치의 활약 덕분에 리버풀이 첼시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코리안컵 2라운드에서 4부 리그팀 평창 유나이티드가 K리그2 경남을 3대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영남 산불 발생 지역에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료 습도가 25% 아래로 떨어진 대구 등 경북 지역에는 건조 경보가, 그 외 동쪽 지역에는 건조 주의보 상태고요. 내일부터는 봄바람 심술까지 다시 더해져서 전국에서 순간 시속 50km가 넘는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잔불이 크게 번지기 쉬운 조건인 만큼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속 오늘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이 28.5도로 관측 이래 3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서울도 24도로 기온만 놓고 보면 초여름에 버금가는 더위에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내일도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비추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또 바람을 타고 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하겠고 밤부터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남, 광주와 전북 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지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또다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을 화마에 휩싸이게 한 대형 산불의 시작은 성묘하다, 풀을 베다, 용접을 하다 튄 작은 불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도 절대 소홀히해선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4분의 명복을 빕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